사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되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제목은 민족을 깨운 한국 기독교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명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활동했었던 4명의 기독교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요. 이름을 3번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이름을 몇 번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죠. 예, 그런데 1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의 한 여성은 자기의 이름을 3번,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번이고 성을 한 번 더 바꿨거든요. 그래서 3번 자기의 이름을 바꾼 그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887년 어느 몹시 추운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10살짜리 작은 아이가 이화학당에 들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당장이 메리 스크랜튼 여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학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실 안에 들어와 봤더니 서양의 선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이 10살짜리 아이는 겁을 먹었습니다. 마치 나를 저 벽난로에 집어넣으면 어쩌지 하는 처음 보는 벽난로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리 스크린튼 선교사 부인이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괜찮겠구나. 내가 난로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 메리 스크랜튼 여사와 만남을 가진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박에스더인데 그 아이의 어릴 때 이름은 김점동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아이는 바로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점동은 187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김종동의 아버지였었던 김홍택은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많은 영향력들이 미치고 또 그 근처에 이화학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여학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째 딸을 낳게 됩니다. 첫째 딸은 이미 강원도로 시집을 갔고요. 둘째 딸은 14살이었어서 이제 막 시집을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김점동은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까지 나중에 이제 김배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넷째 딸까지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 가난한 우리의 옛 부모님들은 입 하나를 더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막내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집 가야 될 정년기에 있는 둘째 딸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제 셋째 딸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이화학당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선교사에게 이 아이를 맡기려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추운 겨울날 스크랜튼 여사와 조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아시는 분처럼 이화학당은 1885년 8월에 학당을 개원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김점동이 몇 번째 학생이었냐면 4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 첫 번째 학생은 어떤 그 양반의 소실이었는데요. 영어를 배워서 출세를 하겠다는 그 양반의 욕심으로 자기가 가서 영어를 배우지 않고 소실, 첩을 학당에 들여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했던 사람이 첫 번째 학당의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꽃님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엄마가 너무 가난해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학당에 들여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딸 팔아먹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다시 메리 스크리튼을 찾아와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은 그런 학생이었고, 세 번째 학생은 별단이라는 아이였는데, 서대문 그 성벽 아래에 어느 날 그 엄마와 아이가, 거지 아이가 성벽 안에 버려졌습니다. 엄마는 병이 걸려 있었고요. 그래서 스크랜튼 의사가 바로 그 아이 모녀를 데리고 와서 엄마는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별단이라는 아이는 이화학당에 들여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네 번째 김정동도 가난 때문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바로 이제 이화학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는 바로 이 김정동이 회심을 하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하루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너무 억세게 많이 오면서 우르르 꽝꽝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물이 범람해서 바로 그 다 잠기게 되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바로 갑자기 김정동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러이런 죄도 있었고요. 친구를 미워한 죄도 있었고요. 엄마 아빠를 미워한 죄도 있었고요. 등등등등 해서 그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마치 웨슬리가 회심의 기도를 한 것처럼 김정동이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비 오는 날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정동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화학당 몇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바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친구였었던 바로 아이가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김정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두 번째 아이였던 꽃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890년에 김정동이 이화학당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바로 근처에 여성 의료기관이었던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의료단체가 있었어요. 보호하고 널리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그 옛날에 특히 조선시대에는 몸이 아파도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자기 몸을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남녀 칠세 부동석 내외법이 있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자들만을 보호하는 일종의 여성 전문 병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목동 2대 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보구여관에 누가 있었냐면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정동이 영어를 통역을 하면서 홀 여사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김정동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영어를 통역해주는 일은 굉장히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영어를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셔우드 홀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하려면 칼을 들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통역만 하고 저 수술방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수술 부분에 대해서, 의사 부분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는 중에 1891년에 이 홀 여사가 바로 이 김정동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마 의학교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김정동을 데리고 앉아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요 즈음에 바로 김정동은 올링거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점동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바로 본인이 자기는 성경 안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의 세례명은
에스더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올링거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그때부터 김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료활동을 싫어했었던 김점동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홀 여사가 자기 병원에 찾아온 구순구개열, 여러분들 그거 무슨 병이냐면 언청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바로 이 언청이인 어떤 여자아이가 병원을 찾아와서 홀 여사를 통해서 그 수술을 받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이 에스더가 보게 됩니다. 아, 의료라고 하는 게 저렇게 좋은 일이구나. 그동안 자신 없이 살았던 아이가 바로 수술을 받고 완치된 다음에 너무나 예쁘고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의료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의료 사업에 뜻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즈음에 1891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로제타 홀, 김에스더의 스승이었던 로제타 홀의 약혼자였습니다. 윌리엄 홀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1892년 그 다음에 여름에 둘이 로제타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다녀와서 그 다음부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의 시병원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고 로제타 홀은 여전히 이제 보구여관에서 의사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김에스더의 어머니가 하루는 쫓아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이제 관연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선교사만 쫓아다니다가 언제 시집을 가겠느냐. 당신들이 우리 딸 책임지고 신랑감을 구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홀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여선이라고도 하고 박유산이라고도 기록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박여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여선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의 마부였습니다. 제임스 홀이 평양으로 가을 순회 선교를 떠날 때 마차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차를 끌면서 주인이 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떤 신랑감을 구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특한 청년이었죠. 자, 이서 이야기를 듣고 제임스 홀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바로 이 홀 부부의 중매로 박여선과 김에스더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에스더의 나이는 17살이었고요. 박여선의 나이는 9살 차이인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약혼을 하고 그해 5월에 신식 결혼식을 이제 부부가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결혼 사진이었어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에 봤을 듯한 그런 사진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부부가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 제임스 홀 부부, 그러니까 로제타와 제임스 홀 부부와 이 김에스더와 박여산의 그런 그 부부가 이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같은 부부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양에서도 당시에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들어가 봤더니 여행권이 당시의 여권이 여행용이라서 거기에 상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서 다시 서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넘어올 즈음에 에스더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미숙아를 출산하는 바람에 36일 만에, 36시간 만에 바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윌리엄 제임스 홀도 다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평양으로 들어가서 너무 과로하게 순회 선교와 의료 선교를 하는 바람에 당시에 유행했던 말라리아,
발진 티부스에 걸려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윌리엄 제임스 홀의 무덤은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홀은 선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 부재의 시간에서도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바로 이 에스더가 자기도 좀 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로제타 홀이 고향으로 잠시 안식년을 맞아 들어갈 때 바로 이 박여선과 김에스더 부부를 함께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인 리버티, 홀의 고향인 리버티에 들어가가지고 에스더는 의학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교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학 공부를 하고 남편은 로제타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그야말로 외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당시에 1896년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드디어 입학을 하는데 당시 입학했을 때 최연소 학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에스더가 굉장히 아주 총명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제타가 국제의료선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박여선을 데리고 떠나요. 왜냐하면 박여선이 그 집안의 집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이 박여선은 로제타 홀과 그 집 아이들을 돌보면서 뉴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김에스더는 리버티에 그냥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1897년에 바로 평양에 기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기홀은 뭐냐면 기념하다 할 때 기자에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 평양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홀 선교사가 평양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병원이 이제 평양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개원을 앞두고 있자 로제타 홀은 아이 둘을 그 사이에 이제 아들도 셔우드 홀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딸도 이제 마가렛이라고 딸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제 아들이고요. 유학 시절의 박에스더. 바로 요게 평양 기홀병원. 그 여기 안에는 나중에 소아병동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광해여원이라고 해서 여자병원. 서울에는 보구여관이 있었다면 평양에는 이 광해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병원이 어느 정도 개원을 앞두고 있자 로제타가 남편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도 같이 가자.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불쌍한 자매들을 도왔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돕기 위해 훌륭하고 헌신적인 친구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때 가서 포기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유학 생활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가 그곳에 있으면서 사실은 환경도 잘 안 맞지요. 그다음에 영어를 여기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더군다나 의료 공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를 홀 부인이 알고 있었기에 너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한국 가서 의료 사업 하자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아주 단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서 또 한 번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편지에 보면 박에스더의 편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남편이 박여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 김씨를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스더로 이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끝끝내 마치게 되면서 그가 졸업장을 타게 됩니다. 그때가 19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8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기독교 여성이 미국 땅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료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졸업장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학사모를 쓴 이 모습이 바로 졸업 당시 유학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 시험을 앞둔 3주 전에 슬픈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편의 사망이었습니다. 바로 이 남편도 미국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바로 전염병에 걸려서 결국은 폐결핵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볼티모어의 서부의 그 공원에 바로 이 남편 박여선의 묘비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졸업시험 3주 앞두고 남편이 죽었으면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러고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끝끝내 박에스더는 고집을 하고 그 수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미국 북감리교 여성선교회의 의료선교사의 임명을 받고 바로 박에스더가 한국으로 금이 환영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의학사였던 박소사 황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학월보에 박에스더의 황국 기사가 실릴 만큼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박에스더는 평양의 광해요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로제타가 맹인 학교를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오경석의 딸이었었던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이름이 복례였는데 그 아이가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로제타 홀이 미국의 안식년으로 들어갔을 때 점자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이 복례라는 아이, 맹인 아이 하나를 시각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평양의 맹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홀병원 안에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홀 여사가 바로 그 전염병으로 잃어버린 자기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아병동까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에스더는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활동 중에서도 너무나 미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의료 활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가 한번 찾아왔는데 발목을 삐어서 염증이 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돼지고기와 개고기를 삶은 물을 먹으면 염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먹고 그 염증을 키워가지고 병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그다음에 당시에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전염병을 쥐가 옮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막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박에스더도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박에스더를 이모라고 불렸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바로 이 셔우드 홀이 바로 이모가 사망하는 것을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1926년에 셔우드 홀이 황해도 해주로 들어와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결핵 전문 병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해주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병원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32년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씰. 이거를 바로 이 셔우드 홀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뭐였냐면 씰 판매 대금으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박애수더는 34살에 결국은 사망을 하게 돼요. 폐결핵으로. 그래서 아주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나 바로 그의 삶은 여성사로서 또 기독교사에서도 그리고 한국 의료사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남겨서 지금 이대 목동 여성병원에 가면 그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으로서 김점동, 김애수더, 박애수더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인데 바로 이름을 3번 바꾸면서까지 의료 선교를 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우리 의료사에서는 뛰어난 여성이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